일단은 뭐가 떠다니면은 눈앞에 되게 당황해서 이제 병원에 와서 눈앞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파리가 자꾸 보이는데 딱 여기 있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뭐 들어갔으니까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비문증은 눈에 뭐가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안과 의사가 얘기하는 비문증은 눈의 노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눈 나쁘신 분들은 10대부터도 나타나거든요. 아니 그럼 10대인데 무슨 눈이 늙었냐? 그거는 아니고, 그 근시가 진행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퇴행적인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어릴 때부터 있는 거고, 나이가 이제 40, 50대 먹으면 눈이 좋아도 나타나는 건데, 비문증 자체는 병은 아닌데, 이게 잘못하면 눈에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갖고 오냐면, 비문증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다니는 게 어제도 보였고 오늘도 보였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늦게 뭔가 너무 침침한데? 병원에 왔더니 망막이 떨어졌네요. 이거 응급수술해도 시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문증이라는 게 생기면서 눈 뒤쪽에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망막을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꽉 채우고 있는 걸,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근시가 있거나 또 나이가 먹거나 눈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물로 변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조금씩. 근데 그때 마치 벽지에 테이프 붙였다가 살살 뜯으면 괜찮은데 확 잡아 뜯으면 구멍이 뽕 뚫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리체라는 놈이 물로 변하면서 나올 때 망막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막막에 구멍이 뽕 뚫리는데, 중요한 건 망막에는 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 다음에 이 구멍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물이 됐다고 그랬잖아, 유리체라는 놈이. 이 물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구멍을 자꾸 넓히다가 후루룩 떨어지는 거죠. 벽지, 저 모서리 떨어졌다고 놔뒀는데 계속 뭐 더웠다 추웠다 계절이 바뀌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한쪽 벽지가 통째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심란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멍이 생긴 걸 놔두면 망막이 통째로 떨어지는 박리가 생기고, 그거는 실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그럼 떠다니는 게 보이면 다 병원에 쫓아와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시간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도저히 갈 시간이 없는데 이게 꼭 병원에 와야 되는 비문증인지 그걸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전에 한두 개, 서너 개 떠다니는 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제는 한두 개였는데 오늘은 서너 개가 됐고, 아침에 세 개였는데 오후에 두 개가 됐다.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제와 다르게 무슨 구름 낀 것 같이 수백 개가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사인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쫙 퍼져나가듯이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비문증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떠다니는 비문증이 있는데, 그게 시야를 가려서 그 뒤에 있는 물체가 안 보일 정도로 진하게 보이는, 아주 시야를 방해하는 비문증이 생기면 이것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건 어딘가 망막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그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가셔서 망막 검사해서 혹시 구멍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겼다가 망막이 통째로 떨어지면 입원해서 수술까지 해도 시력이 보장되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문증이라는 게, 그러면 나는 뭐 검사해봤더니 구멍도 없고 망막도 안 떨어 괜찮다는데, 나 이거 엄청 성가시고 신경 써요, 이거 좀 없애달라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약도 처방하고 뭐 먹는 약을 쓰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먹는 약이나 안약이나 뭐 무슨 주사 치료를 통해서 비문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논문으로 입증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세요 하면,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라서 필요 없는 시각 자극이라고 생각되면 그 되뇌에 있는 시각 중추가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희미해지는데,
희미해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거 어디 갔지? 그래서 뇌에 인식을 시켜주면 다시 보여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밝은 곳에서 하얀 벽을 보면 제일 잘 보이고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고, 또 어두워졌을 때 비문증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으로 광시증이라고 해갖고 반짝반짝하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문증의 한 증상으로 보니까 그거 자체는 그냥 무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희미해지고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갖고 그 아까 유리체라는 게 물로 변하면서 아직 채 바뀌지 않은 상태가 비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통해서 안에 내용물을 싹 제거해 버리면 비문증이 사라지긴 하죠. 근데 이거는 안과에서 유리체 절제술은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초과삼간, 그러니까 빈대 잡을래다가 초과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거가 오히려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백내장 같은 거를 유발해 다른 병을 끄집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